명태균 씨가 지난 이제 금요일 새벽에 네. 구속이 됐는데 구속 예상하셨죠, 의원님께서는? 네, 저는 계속 구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이 구속되기 전에 다 내놓으시라고 지난번 여기 와서도 맞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되기 전에 내놔야지 구속되면은 못하니까 다 네. 내놔라라고 했는데 예, 검찰이 구속영장에 대의제 민주주의 정면을 훼손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참 공허하고 허탈한 게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이제 개입한 것처럼 써놓고 이제 7천 얼마를 이제 받았다라는 게 돼 있는데 그 공천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이 됐고 누구 힘으로 공천이 됐는지 그거는 정확히 없고 뭐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의 뭐 친분을 과시하면서 예비보다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만 쭉 써 있던데 핵심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꼬리 자르기 그 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은 네.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꼬리 자르기다. 상황이죠. 음. 그리고 이것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옆으로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든가 뭐 김종인, 기타 김종인이라든가 이 윤상현.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갈 것이 아니고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에서 가야 되는 수사인 거죠. 네. 명태균 씨도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부부 조사 안 하면 이거 소명이 안 된다. 그렇게 언론에 제가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건 대통령 부부를 빼고는 범죄 사실 자체가 이게 완성이 안 되는 사안인데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그렇게 제대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이 검찰총장이 뒤로 약간 숨어가지고 네.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총장이 하고 있어요. 창원지검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거든요. 이 사건 수사는. 네. 그러면 총장이 앞서서 나와가지고 직할로 검경 그다음에 선관위까지 합쳐서 합동수사본부 형식으로 총장이 책임지고 이 사건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이고 예. 그게 안 되면 명태균 특검법 이걸로 지금 가야 된다. 독립된 특검이. 네. 그래야 대통령 수사가 가능해요.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계속 대통령이 지난번 그 국민 담화 때 네. 기자회견 때 가이드라인 제시해 줬잖아요. 자기는 명태균하고 뭐 잘못된 거 없었다 이렇게 말해서 네. 그럼 창원지검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그렇네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거를 뭐 가이드라인 계속 주기 전에 제대로 된 수사 하려면 총장이 목숨 걸고 앞장서서 책임지고 직할로 수사단이든 수사본부든 하고 혹은 특검으로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박근혜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대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국정농단, 국가산단 창원. 맞아요. 네, 지금 영태균 관련 친인척들이 뭐 땅 샀다 이것도 오늘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국가 기밀이 어떻게 흘러나갔고 이런 어떻게 부분들에 흘러나갔냐? 이거 국정농단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떠오르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될 때까지도 연락했다는 거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뭐 답은 없었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연락은 계속 하고 있는 사이였으면 당장 지금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폰 맞습니다. 확보하고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혀 미동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부 휴대폰을 바꾼다고 교체한다고. 해서 예. 제가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거는 ABC예요. 너무 당연히 대통령 육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죠. 그러면 그 육성이 녹음된 휴대폰, 명태균 씨 휴대폰도 지금 확보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검찰이. 대통령 휴대폰에 확보를 하면 개인 휴대폰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 폰으로 계속 뭐 최희병 사건 때도 네. 그것이 문제가 됐고 김건희 씨 휴대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압수수색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부실 수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수사 과정,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또 보도는 또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볼 때 검찰이 뭔가 좀 수사를 하려고 그러나라는 국민들의 어떤 착시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게 어떻게 보세요? 착시예요. 착시예요? 검찰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그 심우정 총장이 그 예. 주가 조작 예, 예. 항고 사건 뭐 수사지 제대로 하겠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전주 손모시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도 하고 그렇게 계속 모양새 보이는 거예요. 이 창원지검 사건도 예. 그렇게 하나씩 뭐 약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뭐 텔레그램 사진 예, 확보했다 막 그러면서 뭐 하기는 하겠지만 예. 그 지금 그 수사를 그렇게 해야 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네. 당연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이 가장 기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에는 그때는 검찰이 나섰죠. 사실은 나서서 특수본이 한 거 아닙니까? 구성이 됐습니다. 네. 중앙지검 특수본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했어요. 맞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 다들 특검이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특검이 아니었어요. 검찰이 맞습니다. 했어요. 네. 근데 이번 정권은 검찰이 정말 검찰총장도 지금 안 보이고 창원지검에 이걸 이제 묵혀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은 이게 창원 사건이 아니거든요. 창원의 선거 사건이면 창원지검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창원의 선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국정농단급으로 전국 대통령 선거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이것이 검찰 농단이에요. 검찰권이 당연히 법과 원칙, 검찰권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네. 당연히 수사를 그 중앙에서 전국적인 수사 그 체계를 갖추고 해야 되는 수사를 창원의 지방의 그 창원 사건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저는 선거. 검찰권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검찰권이 계속해서 작동해 왔어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명품백은 영상이 다 버젓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 보안청사 불러가지고 휴대폰 반납하고 5시간인가 뭐 10시간인가 조사해가지고 서둘러 무혐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검찰권이 제대로 농단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 부부까지 올라가서 수사하기가 좀 어렵다. 예, 검찰 언젠가는 수사는 합니다. 언젠가는. 네, 안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는데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인가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이 증거인멸 뭐 다 없어지고 하기 전에. 네. 근데 이제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인멸을 해도 이것은 뭐 저는 덮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간 합니다. 안 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요. 이준석 의원도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얘기하면은 내가 뭐 검찰에 불려가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아닌가. 이른바 이준석의 명태균화 이런 비유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는 걸 다 지금 공개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 이 의혹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나까지 오지 말도록. 왜냐하면 나 가지고 있는 게 많아. 그래서 지금 하나씩 둘씩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그 당시에 이제 공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대통령에게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진술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직접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증거로 치면 이건 직접 증거입니다. 간접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나오는 진술들이 저는 충분히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를 좀 내버려 둬야 된다. 거기까지 그 하지 말고 대통령으로 수사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 얘기했는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 나고 나서 개혁신당의 지금 그 논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국민의힘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법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내치쳤다고 지금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를 또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오히려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서 또 지지해줬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배를 타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는 그런 논평을 내서는 본인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본인이 살려면 지금 제대로 그 대통령 관련한 내용들을 제대로 내용을 내고 본인 국회의원이잖아요. 면책 특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은. 네. 근데 지금 계속 그 간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보게 그래서 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시그널을 줘서 나까지 오지 않도록 그래서 대통령도 다칠 수 있어. 네. 그렇게 지금 하는데 창원지검 수사는 지금 옆으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로 지금 마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언젠가는 다 이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이준석에 대해서도 예. 수사합니다. 할 것 같죠. 언젠간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이것은 공천 피할 관련된 수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대표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명태균 씨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속 안 될 구속됐죠. 줄 알고 음.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구속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보석을 바랄 겁니다. 나 보석 되게 좀 요만큼만 진술하고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몸이 아프다고 하고 뭐 하니까. 아프다고 하고 할 텐데 쉽지 아하, 않을 거라고 생각을 쉽지 합니다. 않을 거다. 그래요. 그럼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네.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근데 텐데. 구속을 앞둔 수사를 앞둔 뭐 피의자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취약해요. 저도 수사를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온갖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잘못 안 했는데도 예. 안 했는데도 3인 성호 아시죠? 그러면 뭐가 나왔을지 알 수 없는 굉장히 그렇죠. 온갖 가지 생각이 다 들고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죠. 그럴 때는 진실만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만이 본인을 지켜주거든요. 네. 그거대로 가야 돼요.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준석 의원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필요한 조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면책 특권도 있다. 네. 그걸 이용해서 그 특권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이 아는 것을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김태우 구청장 처음에 지방선거 때 공천됐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재보궐에 또 나왔을 때도 그랬고 결국에는 윤심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처음 할 때만 그랬겠느냐 김기현 대표 체제는 어땠겠느냐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굉장히 것이고 의심이 들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 예. 정권 무너져야지 본인에게 무슨 한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음, 본인이 빨리 이 윤석열 정권이 네. 끝나고 그 자리에서 그 폐허 위에서 뭐 보수를 재건한다거나 그런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일에 힘을 합쳐줘야 돼요. 아하.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잡아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명태균 씨도 구속되기 전에 다 이제 공개하고 다 국민 앞에 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네요. 검찰 수사받고 그러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걸 다 이제 공개를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보호를 받고 그렇죠. 함께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뭐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준석 의원을 국회에서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좀 물어봤지만은 맨 처음에는 검찰 수사 방어용이냐 물어봤더니 무슨 방어용이냐라고 하면서 막 펄펄 뛰더라고요. 그리고 공개했던 거 공항에서 얘기했던 거 누구 얘기한 거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이제 다 국민 앞에 공개해라라고 했더니 아니 이름밖에 없는데 다 공개했고 이름만 밖에 그 감추고 있는 게 없는데 그거 어떻게 공개하냐 했는데 다음 날 또 기자회견에서 이름은 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서 이준석 의원이 정말 여러 가지로 머리를 그냥 굴리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 과거에도 뭐 원희룡 장관 관련해서도 다 녹음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뭐 그리고 본인이 클라우드인가 뭐게 자동으로 구글 올라간다고 드라이브에 다. 예 들었는데 예. 그럼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면면히 잘 분석하셔가지고 그 다 내놓으시라. 네. 그렇게 생각해서 빨리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에 힘을 합쳐달라 그러게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뭐 이번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은 기자한테 들려줬던 김건희 여사 통화했던 네. 밥 먹으러 오라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근데 왜 공천 뭐 이런 상의를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하고 합니까? 그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 대선 때부터 네. 뭐 그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인 뭐 그 대통령 후보였는지 V 제로란 거 알고 있었던 것 제로였다는 같아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밥 사주는 누나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어쨌든 이런 비판의 목소리 이준석 의원 제대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